구상형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The motivational characteristic of student A is he is oriented to personal achievement. For him, working hard and increase confidence about the learning task is very important as his motivation. The motivational characteristic of student B is autonomy. The student B is oriented to the autonomy, which means he can choose what he wants to do in the learning task, and the opportunity to choose what he wants to do can improve his intrinsic motivation. As for student C is has socially oriented motivational characteristic, which means student C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arners, and he likes to build up relationship during the learning process. In order to the appropriate task for each student is as following. For student A, I would implement investigation task. In investigation task, students make up his own can come up with his own question about learning task, and he will work hard in order to find the answer for it. As for the student B, the project task can be assigned. In project task, the students try to find a real-life problem in his own and choose which topic to research or work on by his own. In this way, students B will have autonomy about learning task. For student C, I would assign a cooperative team project. In team project, students will work together and try to build a relationship and trust in each other for achieve the learning goal. In this way, student C will be satisfied about the socially oriented learning. That's it for the first question.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을 지도할 때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적 자질은 관용의 태도입니다. 관용의 태도란 비록 제가 원하는 기대나 욕심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는 태도입니다. 기초학력이 떨어져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기대하는 성과를 이루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줄 수 있는 태도인 관용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 자질은 교수학습 설계 능력입니다. 교수학습 설계 능력이란 다양한 학습 조건이 주어졌을 때 적절한 방법을 처치하여 가장 최적의 학습 결과를 이끌어내는 교수학습을 디자인하는 능력입니다. 기초학력이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거나 기초학력이 떨어져 있거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 등 여러 조건에서 이를 적절히 파악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와 수업을 처방하고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의 교수학습 설계에서의 어떻게 교수학습을 설계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각 자질을 기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인성적 자질을 기르기 위해서 저는 회복적 생활교육 모임 등과 같은 교사의 자조 모임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곳에 참여하여서 인내심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였을 때 이루어낸 성과들을 선배 교사들로부터 듣고, 제가 하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 점검도 받고, 제가 했던 교육 활동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저 역시 학생을 기다려줄 수 있는 포용의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저만의 든든한 지원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설계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업 컨설팅 장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서 제가 새롭게 배우고 싶은 교수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상황에서 협동학습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생길 경우 저는 교육청에 컨설팅 장학을 의뢰하여 협동학습을 잘 하시는 전문가 선생님에게 제 수업을 보여드리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교사는 교사 B입니다. 교사 B는 교사는 품위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하므로 교육과 무관한 SNS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는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자기 연찬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사는 국민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도 헌장의 내용을 저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SNS의 사용은 교사에게 허용된 자유이지만 그것을 사용했을 때 교사의 국민에게 사표가 된다라는 교사의 사명에 있어서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SNS에서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사답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제가 하는 그리고 SNS를 사용하는 시간보다는 제 스스로의 교직 능력을 개발하는 연찬의 시간과 다른 교양을 쌓는 시간을 쌓는 것이 훨씬 더 국민의 사표가 된다라는 저의 가치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교사가 학교 조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다소 개인주의적 성향과 도덕적 엄숙주의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한 변화에 늦게 적응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 공동체와 교육 활동 여러 협의체에 참여하고 경청의 태도를 가지고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즉답형 문제를 읽고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신임 교사라면 교사 A, 즉 무조건적으로 학생을 신뢰한다라는 조언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는 학생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사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던 학생들의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줄 알고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존중받고 수용받았을 때 학생들과의 신뢰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교육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교육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신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여줄 때 교사가 유의할 점은 교사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생과 지나치게 가까이 지내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태도를 허용적인 태도로 학생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다소 비행에 가까운 행동 역시 교사가 묵과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에 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훈육의 기회를 학생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명하게 지시해 줄 수 있는 교사의 권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권위를 지속하면서 학생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은 비폭력 대화입니다. 비폭력 대화란 겉으로 드러나기에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당사자들 간에서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된 감정과 욕구에 기반하여 대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학생과의 대화에 활용하여 학생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욕구, 교사 역시 학생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 등과 같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욕구를 발견하고 우리가 가지는 불편한 감정이나 갈등의 원인이 이러한 긍정적인 욕구가 좌절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신뢰를 학생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